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2020년의 마지막 월요일이죠.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다들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비가 좀 왔는데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바닥이 축축히 많이 젖었더라고요. 그래도 뭐 오늘 날씨가 좀 꽤나 따뜻했을 겁니다. 오히려 외투를 입고 있으면 좀 덥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온도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외출하거나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추운 걸 많이 못 느꼈을 겁니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특별한 계획 같은 거 뭐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남은 3일 동안 조용히 보내서, 2020년 유종의미를 다들 거두시길 바랄게요. 참 힘든 해였어요. 맞죠? 2020년. 별로 기억하고 싶은 것보다 기억하지 않고 싶은 게 더 많았는데, 다가오는 2021년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이 보통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라 얘기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은 더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 각오를 좀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아무튼 2011년도 저랑 같이 하고, 저하고 어떤 세상 사는 이야기, 인생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찌됐거나 제 방송 와주신 거 전부 감사하고, 그동안 여러분들 한 해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설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설입니다. 첫 번째 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원망하고 부정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사실 올해가 정말 힘들었던 거는, 올해가 유독 많이 힘들었던 건 뭐 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메로나 때문에 각자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 뭔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미뤄진다거나 못한다거나 아니면 결과가 안 나온다거나, 다들 좋은 결과, 그러니까 작년 대비 좋은 결과들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직장을 다녔던 분들은 직장을 좀 출근을 못 해가지고 월급이 깎였다거나, 아니면 직장에 잘렸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올해 취업을 못하는, 원하는 기업의 일자리가 안 나오고 경쟁률은 엄청 치열하고, 그리고 이제 메로나 때문에 채용 뭐 기회나 어떤 채용한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올해 채용이 계획했던 것도 취소가 되고 미뤄지고, 자격증 같은 것도 한참 뒤로 미뤄지고, 그리고 어떤 공부하시는 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할 장소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뭐 사람이 모이는 곳은 가지 말라고 하니까, 뭐 도서관, 독서실, 학원 못 가니까 다들 집에서 공부하는데, 집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힘들까?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런 일이 좀 닥쳐오는 걸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올해 나한테 이렇게 가혹한 어떤 형벌을 주는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뭐 나라 탓하고, 나라의 어떤 그런 이제 정책을 만드는 분들 원망하고, 뭐 회사 원망하고, 대한민국 원망하고, 욕하고, 여러분도 한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2020년 동안 지내면서, 한 해 지내면서 뭐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자체 어떤 그런 나라 일하시는 분들 욕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욕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생각 자체가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뭔가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제가 감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럴수록 힘들수록
힘든 시국일수록 나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 이 와중에 사람들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고 좀 폐인처럼 지내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정신을 또 바짝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태가 왔다고 모든 국민이 다 자지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물론 올해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그냥 되는 둥 마는 둥 올해 그냥 다 제끼자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자기 할 거 하는 사람들 하고 준비할 사람 준비하고 멘탈 관리하는 사람 멘탈 관리해요. 사람 나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 평정심 유지하는 것도 정말 힘들죠. 엄청 힘들죠. 그런데 그 평정심 유지해야만 내가 좀 힘들고 좀 뭔가 계획이 안 되더라도 참고 딛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시험 공부 같은 거, 자격증 공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뭐 채용 다 잘렸고 뭐 일자리 없고 뭐 들어갈 자리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올해는 그냥 제끼자 이게 아니라 얘라면 이 와중에도 들어갈 자리 있으면 넣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가 적더라도 원래 해왔던 거니까. 채용 횟수가 줄어든 거지 아예 안 뽑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내가 해왔던 거니까.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평균치 유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나아가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올해 지나고 내년은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데 올해처럼 똑같이 또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뭐 세상 탓하고 뜻대로 안 되는 게 없고 뭐 배째란 식으로 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2021년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2021년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불황 꽤나 오래 갈 거예요. 그럼 불황 오래 가더라도 계속 뭐 나라 탓 할 거예요. 세상 원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부정하면 나 자신만 손해예요. 나 자신만. 왜냐하면 원망하고 부정하면 그냥 뭐든지 하기 싫잖아, 사람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손대기 싫고 아무것도 관심 기울이기 싫고 그냥 밖에 안 나가고 싶고 그냥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싶고 그럼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저도 세상 원망하고 부정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단점이 뭐냐 하면 멘탈이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행동도 그렇게 돼버려요. 어차피 해봐야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고생하냐. 어차피 열심히 해봐야 뭐 나라꾸라지 이런데 해봐야 뭐하냐 하면서 자꾸 뭔가를 합리화시켜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굉장히 게을러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게을러진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올해.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지금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 중에 제가 얘기한 그 범주에 속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이득인지 손해인지 생각해 보세요.
결국 손해잖아요. 그래 마음먹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본인만 손해잖아. 남는 게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이는 먹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뭐 나중에 뭐 취업하거나 나중에 세상 살아갈 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결국 내 손해인 거예요. 누가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회는 냉정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원망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상 참자 사유가 안 돼요. 왜냐?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준비하거든요. 할 사람들은 하거든. 할 사람은 준비하기 때문에 그냥 뭐 뜻대로 안 된다. 뭐 세상 뭐 족가라 뭐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내만 게을러지고 시간만 가고 발전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나라 꼬라지가 엉망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내 자신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뭐 나라 돌아가는 거 뭐 기업들 하는 거 보면 마음에 드는 거 없을 거예요. 뭐 좋게 가는 거 없어요.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막 사람들 악플 막 불만 엄청나게 막 우리나라 욕하고 막 원망 부정하는 사람들 천지 삐까리잖아, 맞죠? 근데 나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 그렇게 얘기한다 한들 그렇게 얘기해서 본인이 바꿀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댓글 적어서 바꿀 수 있냐고요? 싸우기밖에 더 합니까?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뭐 카페나 아니면 뭐 뉴스 기사 같은 데 댓글 보면 이 원망 부정하는 사람들 천지 아닙니까? 욕하는 사람 천지잖아요. 아 물론 그만큼 말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 백날 뭐 1000개, 10,000개 적어서 그걸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냥 의견일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뭐 나중에 뭐 선거할 때 그냥 투표해가지고 정권을 바꿔버린다거나 지도자를 바꿔버린다 그런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개 시민이 관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일개 시민은 힘이 없어 여러분. 힘이 없어. 지금 나라 꼬라지 뭐 개판 5분 전이고 잘 안 되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긴커녕 아무것도 못해. 이게 현실이에요. 원래 세상은 원래 세상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우리가 사는 게 내 뜻대로 되고 계획대로 되고 하면 우울증 걸린 사람도 없고 힘든 사람도 없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고 좌절하는 사람도 없고 저기 말하면 원망 부정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여지껏 사람 느낀 거는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천지빛깔이었어요. 10개를 하면 한 8개 정도는 뜻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2개만 뜻대로 되고. 근데 이게 나만 그럴까요? 나만 그럴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나온 나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가까이 누리고 싶었던 것들 중에 원하는 대로 갖는 게 많은 건지 아니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한 게 많은 건지. 뭐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일하는 것도 사실 뭐 대학교 전공 못 사는 사람한테 채반이잖아. 그럼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 전공하고 상관없이 일을 하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일 열심히 해도 뭐 간들 수도 있는 거고.
열심히 하려고 들어왔지만 뭐 사람 때문에 힘들다거나 뭐 회사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나온다거나. 여러분 이게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회사 들어가서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진급하고 월급 따박따박하고 이거 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들어갈 때 그런 마음 먹고 있었지만 일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나가라고 하는구나 하거나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까요?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뭐 2년 안에 붙는다고 해서 2년 안에 다 붙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하신 분 아니면 공무원 시험 지금 준비한 사람들 중에 나는 이번 해 붙는다고 해서 이번에 무조건 붙을 수 있어요? 10명이 그렇게 이번에 붙는다고 얘기했을 때 붙는 사람이 많겠어요? 떨어지는 사람이 많겠어요? 떨어지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여러분 이 간단한 사례만 얘기해도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원했던 대로 바랬던 대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지껏 살면서 여러분 여지껏 대한민국 땅 살면서 원망하고 부정 안 해본 적 있습니까? 항상 했어. 이 메로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 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는 건 나 본 적이 없어요. 이 메로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망 부정을 입에 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그 전에도 계속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그런 경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 원망, 부정, 비난 습관적으로 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던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뭔가 바뀌어가지고 아 이게 정말 이렇게 원망하기 잘했구나, 부정하기 잘했구나.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남는 게 있으니까 원망 부정 계속 해야겠다. 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합격해 들어가요. 사람들이 웃긴 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너무 과분한 어떤 좀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들어온 사람들이 졸라 많아요. 근데 공무원 조직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일해보면 그게 얼마나 헛된 바람인지 알잖아요. 어? 뭐 공무원 조직 꼰대 많고 뭐 월급 작고 민원 시달리고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안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1대 1기 마땅 9급 공무원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조직을? 8급 9급은 백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공무원 조직 그 일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뭐 따까리 얘기 들어줍니까? 좀 따까리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말단 8급 9급 얘기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잖아요. 적어도 자기 목소리 내려면 한 6급 정도 계장 정도 달아야 뭐 팀장 달아야 뭐 관리직 직군에 있어야 뭐 들어주든가 의견을 반영하든가 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습니까? 한 15년 20년 해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뭔가 좀 억울한 게 있어도 그냥 참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실에 부정하고 원망하고 아 공무원 조직 너무 안 좋다, 꼰대도 너무 많다, 민원 압박에 시달린다, 이걸 원망하고 부정해봐야 이걸 피할 수 있냐 말이죠. 원망 부정해서 많이 해가지고 오늘 많이 해서 내일이면 안 하겠지? 아니죠. 계속 해야 되잖아.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월요일도 겪었으면 화요일도 겪어야 되고 내일 그 수요일도 겪어야 되고 목요일도 겪어야 되고 오늘 겪은 사람은 내일도 겪고 내일 모레도 겪고 이번 주 내도록 겪고 다음 주에도 겪고 하루 종일 겪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이 아니라 1년 내도록 겪잖아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원만 부정을 습관적으로 습관을 들이게 되면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더. 여러분 일자리, 여러분 일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이 마음가짐이 졸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 공무원도 웃긴 게 그 박봉희 월급도 와 이 시국에 내가 이 정도 월급 받는 게 어디야. 밖에 나가 노는 사람도 많은데 음, 비록 욕 먹고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뭐 잘릴 일도 없고, 그리고 뭐 경제 박살나고 해도 공무원은 그래도 자기 자리 유지하잖아. 이게 어디야? 음, 뭐 경제가 어디어져도 공무원은 직업 유지할 수 있잖아. 비록 월급은 작지만. 그래, 이거라도 좀 힘든 게 맞지만 그래도 내가 각오했던 거니까. 어차피 공무원은 나라에 봉사한 직업이고, 그 국민의 정책에 대한 서비스를 평생도록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욕먹는 거, 저 민원 받는 거 힘들겠지만 감사하고 지내자. 어차피 내가 이거를 해야 되니까. 이 조직에 들어온 이상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참고 해보자 하는 거하고, 아, 내일 또, 씨, 욕먹네. 아, 저희 공무원이 꼰대 졸라 많고, 진짜. 아, 진짜 일도 안 하는 그 5급, 6급 진짜 과장, 계장들 진짜, 씨, 어떻게 한번 좀 자르게 하고 싶은데, 진짜. 아, 진짜. 보기만 해도 속이 우라통 터지네. 아, 오늘 또 그, 씨, 악성민원 또 오잖아. 아, 씨, 이거 맨날, 아, 진짜 공무원 조직, 진짜, 개노답이네, 개노답.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더 힘들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힘들다니까. 뭐 생산직 일 같은 것도 뭐 이 돌려도 뭐 그래도 우리 일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숙달되면 그래도 숙달되고 좀 손에 익으면 좀 일도 쉬워지고 편한데, 근데 생산직 일하는 사람들 중에 딱 부류가 두 가지 있거든요. 그냥 숙달돼 가지고 이 일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맨날 불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씨발씨발 거리면서 돈도 얼마 안 되네 하면서 돈도 얼마 안 되고 씨 맨날 공장에서 썩어야 되냐 하면서 그런 사람도 오래 못 버텨요. 진짜로. 그런 사람도 오래 못 버틴다니까. 왜냐? 더 힘들거든. 체감상 더 힘들거든요. 시인님 안 그렇습니까? 공장에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니까. 그냥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아무 불만 안 가지고 그냥 NPC처럼 그냥 SCV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고, 맨날 노조 욕하고 사무직 욕하고 하청업체 욕하고 옆에 사수 욕하고 욕못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오래 가겠습니까? 누가 더 힘들까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당연히 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들죠. 백말 그렇게 얘기해봐야 뭐 바뀌는 게 없는데. 뭐 결국엔 자기가 힘들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원만 부정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이 원만 부정이라는 게 습관 들여가지고 입버릇처럼 하게 되면 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갉아먹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끔 만들어요. 원만 부정을 아예 하지 마라. 단 한 번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계속하면 결국 본인이 힘들어서 못 버티게 돼요. 본인이 힘들어서 나오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지금 사는 게 힘들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마음에 안 들고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거를 너무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고 나중에 본인만 더 힘들어요. 뭐 나라 욕할 수도 있고 불만 가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뭐 360월을 하루 왼종일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럴 시간이 있으면 뭐라도 더 합시다. 내 발전을 위해서. 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원만 부정하면서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이럴 때 내한테 뭐 도움되는 것들, 즐거운 것들 더 합시다. 그게 더 도움됩니다. 원만 부정? 내 인생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만, 원만 부정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절만 한 번만 하고 치웁시다. 습관적으로 1,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한 번만. 한 번만 하고 치웁시다. 아무튼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하고 좀 이 시국에서 좀 여러분들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네,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